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유죄 판결을 했던 신종호 판사가 오늘 새벽 1시 서울고법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신 판사가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고 현재 구체적인 사망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신종호 판사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신 적이 좀 있으십니까? 아니 없습니다. 예, 저도 지금 막 속보를 들어서 네.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네. 예, 왜 그랬는지 무슨 연유인지 네.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많이 가슴이 아프네요. 예, 그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네. 사건에 대해서 1심과 달리 4년형을 선고한 유죄 판결한 판사가 오늘 새벽 1시에 서울고법 고등법원, 네. 서울고등법원 건물에서 추락사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 막 보고가 많이 들어와 있죠, 정보 보고에. 기본적으로 이제 네. 그 사건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은 네. 그 자정이죠. 그러니까 5일에서 6일로 넘어가는 그 시간대에 네. 가족들의 신고가 이제 있었던 것 같고요. 그 경찰이 출동을 했는데 그 경위는 이제 예를 들면 아마도 가족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한 예견 때문에 전화를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고, 그 발견된 장소라는 것이 서울 고법에 있는 청사 5층에서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것인데, 바로 이제 병원으로 옮겼지만 고인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된 것이고, 그 당시 입고 있던 옷에는 이제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해지고 있는데, 유서에는 뭐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하는 것이고, 그 뭐 김건희 재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들어있지 않다고 합니다.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여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장윤선 선배가 소개해주신 대로 얼마 전에 이제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맡아가지고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한 바가 있는데, 이는 1심보다는 징역 1년 8개월보다는 2년 4개월간의 형량이 늘어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너무나 느닷없는 비보가 전해져서 네. 저희가 정말 마음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저희 댓글창에도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놀랍습니다. 뭐 이런 글들. 네. 그리고 이제 아까는 이징환 판사를 지켜야 합니다. 아이고. 이런 그 글들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는 이 사건 어떻게 물론 이제 전해진 속보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 취재가 필요하겠지만, 네, 뭐 지금 뭐 무엇보다 고인의 명복을 빌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자세한 내용이 전해지기 전까지는 지금으로서는 이제 스스로 떠난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좀 추정해 보건데 자살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다른 좀 어떤 가능성과 추정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개인사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내용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조인으로서 좀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은 그 서울대 법대를 졸업을 했고요. 사법연수원 기수는 연수원 27기입니다. 27기면 상당히 이제 법원이나 검찰, 제조 인사들 중에서도 고참 축에 속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제 서울중앙지법 판사, 울산지법 판사 등을 지냈고, 나중에 보면은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도 일했는데, 사실 판사 중에서도 엘리트 법관들이 간다고 하는 대법원에 근무한 경력도 있고, 그 이후에는 대법원 근무 경험 이후에 서울고법 판사가 됐는데, 네. 그 서울고법 판사라는 게 지위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 일하는 판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 판사가 있습니다. 그보다 높은 게 고법 판사고, 쉽게 얘기하면 고법 판사라는 자리는 그 엘리트 법관의 총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차후에 법원장이 된다거나 대법관도 될 수 있는 요직에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서울고등법원, 대구고법 등에서 고법 판사를 했고, 최근에는 서울고법에서 고법 판사를 하면서 형사 15부 부패 전담 사건을 맡아서 김건희 씨의 그런 그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심리하고 판결까지 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대법관 후보로 유력했던 분인데 점점점 뭐 이런 글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서울고법에서 법. 예.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것 외에 경위나 사망 원인 등이 상세히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추측성 보도와 자극적 보도가 있는데 유족분들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상세히 보도되는 것을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아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결례가 되지 않는 보도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좀 굉장히 드라이하게 이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저도 같습니다. 이제 판사 직역에 계신 분들을 공사로 이제 볼 기회가 좀
점이 있었는데 사실은 법관들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구조는 왜냐면은 재판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단 여러 피고인들을 또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스트레스라는 게 자연하게 생기는 거고 또 이제 그 법관들이 가장 큰 문제가 업무가 너무나 과중합니다. 과중, 네. 본인에게 몰리는 개인당 판사 한 명에 몰리는 사건 수라는 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업무 분장이라는 것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설명을 좀 우리 시청자들께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로 빈소 등의 언론인들께서 이제 취재하려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유족이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돌아가신 법관과 유족 측의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라는 당부도 들어와 있다는 말씀도 전해드리겠습니다.